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지 않는 주식 투자 공차장입니다. 주말 동안에 이렇게 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슈가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 두뇌의 LG 몸 휴머노이드 로봇 내년 1분기 공개,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3일까지 해서 뭐가 있나요? 세계 로봇 컨퍼런스, 그리고 23일 이후에는 또 뭐가 있죠? 바로 26일에 인베스터 데이까지. 사실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심할 만한 게, 일단 얼마 전에 발표했던 게 뭐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었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향후 금리 결정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매 달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AI 산업의 끝물, 이 피크아웃을 예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살펴봐야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AI 투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AI라는 산업 자체가 뭐예요? 바로 신사업입니다. 신사업에서 핵심은 뭘까요? 투자 금액 자체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 그렇다란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I 산업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돼서 투자를 축소를 하겠다. 그러면 성장도 같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자체,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 투자와 연결된 부분들이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라면 보통 투자 시장이 식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왔었고, 그리고 금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동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9월 16일에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무려 95에서 97%를 유지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가도 정말 안정되게 나와주고, 이제 이번 달뿐만 아니라 저번 달에도 물가가 안정되게 나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 금리 동결 가능성으로 무게가 치우쳐진 상황입니다. 물론 10월 28일에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가 좀 더 많이 실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동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가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한 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가 안정되게 나와줬었고, 8월 말에는 또 뭐가 있죠? 바로 잭슨홀 미팅까지 있게 됩니다. 잭슨홀 미팅은 어떤 영향을 주죠? 통화정책과 관련된 회의가 진행이 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8월 달까지는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상승 모멘텀, 이 내러티브한 이슈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분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주도주 장세가 아닙니다. 주도주 장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올라갔었죠. 이 시기를 주도주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도주만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산 장세라는 것은 주도주 종목들이 횡보하거나 쉬어가는 조정된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시장의 자금들이 주도주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다른 섹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분산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산 장세이다 보니까 이런 내러티브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로봇 쪽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8월 달에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얼마 전에 구강모 회장과 젠슨 왕이 만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23일까지 19일부터 다음 주죠. 다음 주 19일부터 해서 세계 로봇 컨퍼런스 중국에서, 그리고 유니트리 IPO 소식들, 그리고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까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지금 이 8월 말까지는 로봇이 계속해서 좀 더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무게를 두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SPG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낙폭이 크게 확대가 되었었던 현대오토웨버, 현대모비스 정도. 일단 이 두 종목, 앞에 전자 말고 이 후자의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에 해당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장세가 아니라 코스닥 장세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혹여나 코스피 쪽에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그 시기가 찾아왔을 때는 이 현대오토웨버랑 현대모비스를 꼭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장세가 그 당일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로봇 이슈가 부각이 되고 코스닥
코스닥 장세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바로 SPG입니다. 사실상 이 SPG만 보시더라도 코스닥에 해당되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이 중장기 이평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SPG가 사실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물론 이제 잡주 정도들, 이제 예를 들면 시장에 어떤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뭐 상한가 가는 잡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게 주도 종목이 많이 올라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주도주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대부분 자금들이 많이 쏠리는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도 종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SPG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SPG도 보시게 되시면 이제 금요일날 보게 되면 많게는 1분당 100억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현대무백스예요.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도 100억 이상이 연달아서 터졌잖아요. 그렇죠? 보게 되면 이때 100억 터졌던 구간은 딱 요 구간이고요. 그 전만 보더라도 거의 90억 이상, 80억 이상씩 이 자리에서 터져졌습니다. 이렇게 1분당 100억, 80억, 70억, 50억 이렇게 터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100억대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주도 종목을 해야지만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편이에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SPG나 현대모백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뭐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정도. 어찌됐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코스닥이었나요? 코스닥은 아니었었죠. 코스닥도 등락이 정말 크게 심했고 올라갔다가 다 떨어지고 다시 반등 보이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줬지만 코스피는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플러스 2.42%나 올라갔죠. 물론 SK하이닉스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지만 어쨌든 코스피 장세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모백스라든지 SPG는 상승분이 반납되면서 밑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떨어지긴 했지만 현대모비스 보세요. 어땠나? 꽉 채웠죠. 꽉 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스피 장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막 이런 것들을 볼 게 아니라 이게 코스피 장세냐 코스닥 장세냐 그걸 먼저 파악하고 나서 코스닥에서는 SPG, 현대모백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그 날의 주도 종목이 될 만한 종목들을 이슈랑 함께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그냥 보내드리는 것이고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심택도 한 3% 정도. 원래는 그 전날 14일날 새벽 이제 13일날 현지 시간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이 나스닥을 크게 상승으로 이끌었던 게 바로 반도체 종목들이라서 반도체가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심택도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보면서 개장 전에 나갔던 거예요. 근데 한번 쭉 올렸어요. 11만 원 이상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시에 그 시간 9시 땡 하자마자 종목들 이 로봇 주식들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오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그나마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SPG를 나갔던 거예요. 오후에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나갔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전날에는 또 뭐 나갔었죠? 바로 SK하이닉스. 그죠? 여러분들에게 나갔던 것들은 저도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정리한지 아시나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매를 하려고 제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주말 동안에도 계속 정리를 하고요. 매일 새벽마다 6시부터 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 전날에 또 정리를 합니다. 전날 저녁에 다음날 매매할 것들. 제가 정리하는 것들은 제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얼마 전부터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갈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대충 뭐 이런 종목들 보고 이런 종목들 보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날에 움직일 만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면 오히려 더 많이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모든 분들께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전체 알람 설정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정 댓글란에 여기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연락처 남겨주시고 무료로 신청하기까지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화요일날 개장 전에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만 알게 된다라면 물론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만 알게 된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단타로
또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100만 원, 200만 원은 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어쨌든 그저께 목요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나갔던 게 SK 하이닉스고, 그렇죠? 여러분들 7% 수익 그냥 나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매매하시면서도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매 타점 이런 것들은 뭐 그날 시장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나요? 그렇게 정답이 확실하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겠죠. 근데 매일매일 시장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흐름에 따라서 어디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당일날에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잖아요. 정답이 있다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시장이 매일매일 변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정답도 맨날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는 게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하우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